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전세 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경무로 사망한 부산 지역 공무원이 최근 법원에서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아 부평구 보건소 소속 사망 공무원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가 10개 분야 5대 공약을 비롯해 157개의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56건이었던 김포시 여권 발급 신청 수가 올해 1월 5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경무로 사망한 부산 지역 공무원이 최근 법원에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부평도 같은 사례지만 인사혁신처의 일반 순직 판단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데요. 네, 이번 부산 지역에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서 부평도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오전 9시 40분쯤 부평구 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A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 그의 자택을 방문했고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일상이 없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힘들다 순환 배치 요청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 A씨는 2021년 1월부터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숨지기 전인 2021년 7월과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117시간, 8월에 110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 것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평구 지부는 A씨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난 2022년 4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8월 공무원 재보상심의회의를 열고 A씨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10월 27일 A씨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공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 등 이런 재해에 대해서 임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졌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위험근무 순직에 대한 인정하는 범위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법원이 코로나19 경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부산의 간호직 공무원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부산의 사례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 5일 밤 9시 20분쯤 부천 소사본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지나던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우회전하던 차량이 길에 누워있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전세 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네, 거래가 없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세 거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부천 상동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년 전 이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실거래가는
3억 원대 후반에서 4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2021년 같은 면적 전세 실거래가는 5억 원대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6억 6천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더니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실거래가가 다시 4억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포털에는 이미 4억 원으로 내려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해 전세 가격이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입니다. 6억 5천인 거를 4억으로 내냈다 하더라도 4억에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어서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겁을 먹고 있죠. 이게 반환이 제대로 될 것인가. 왜냐면 나는 이사 갈 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임대인들은 갑자기 이제 목돈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더 구해야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 입주 등 공급량이 많은 지역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입주한 부평구 부계역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3억 원 붙어 있습니다. 입주 기간이 2월 말까지인데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주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건설사에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바로 옆 역세권 아파트 단지도 지난해 5억 원까지 받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최근 4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때문에 매물 가격이 3억 5천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실거래 가격이 3년 전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리 인하가 되고도 본격적인 회복을 할 때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 줄다리기를 할 것이고요. 2, 3년 정도 줄다리기를 한 다음에 2차처럼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집값 하락 속도가 줄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정부의 강남 3구 규제 해제 등 추가적인 신호들이 뒤따라야 하락이 멈출 것이라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늘면서 7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주대학교 하정민 부동산학과 객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전국적으로 미분양 위험 수위가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6만 8천 가구 이상, 그러니까 7만 가구까지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예년과 비교하면은 이제 미분양률이 거의 한 4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년만 해도 17%대에 달하는 미분양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해 연도를 좀 보면요. 올해와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분양이랑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데에 반해 추가로 공급 예정돼 있는 예정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만 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달과 다음 달이 지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이제 미분양률이 늘어날 것 같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띄던데요. 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가 기존에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13 대책 이후에 이제 분양이라든지 또 쌓여있던 물량이 약간 소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13 대책의 혜택을 좀 많이 못 보고 아직도 부동산이 많이 어려 있고 하락률의 둔화세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미분양이 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중에서도 또 분양 물량이 수도권 경기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물량이 쌓이는 것을 금세 해소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뭐 일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 후, 그러니까 준공 후에 입주가 되지 않거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굉장히 많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 이상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더 가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속도 또한 올 하반기까지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청약 한파에 수도권 대단지에서도 잇따라 할인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실수요자들이 좀 기회를 노려도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규로 분양되는 분양 아파트들이나 입주의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 미분양 해소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미분양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건설사는 반드시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 이런 트리거 조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할인 분양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아마 분양가 조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금리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턱대 놓고 할인 분양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입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건 교수였습니다. 부천시가 취임 2년차를 맞아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실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일자리, 스마트 도시 설계, 통합 돌봄,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보육, 안전, 탄소 중립 등 10개 분야 5대 공약을 비롯한 4대 권역 생활 밀착형 공약 등 157개의 실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해당 공약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 단계와 시민평가단 운영회의 등을 거쳐 수립한 결과로 임기 내에 5조 5천억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김포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김포시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하루 56건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하루 510건으로 늘었습니다.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김포시는 민원실 방문객이 갑자기 늘면서 업무 처리 시간도 지연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했더라도 여권 유효 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민원 신청을 미뤄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선적어선 청보호가 전남 신안해상에서 전복되자 인천시가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해양항공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 수습본부를 꾸리고 지난 5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는 공무원 1명을 전남 신안군청에 현장 관리관으로 보내 사고 수습을 돕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회의에서 어선이 인천 서적인 만큼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제비치도 서방 구해리 해상에서 인천 선적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였는데 실종 선원 중 3명이 연이어 선내에서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는 이제 6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멈췄었던 정월 대보름 행사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부평 삼산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신밥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 행사와 달집 태우기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또 연날리기와 제기차기 대회, 신년 윷전보기와 한지공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부천에서 25년째를 맞는 교복은행, 이른바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가 오늘 13일부터 2주 동안 원미 어울마당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일요일을 제외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중고 교복 위탁 판매 접수는 13일부터 엿새간, 교복 구매는 장터 운영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부천 교복은행은 지역 60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기증과 위탁 판매를 운영되는 행사로서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